야당은 어떻게 했어요? 야당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네, 이 부정선거가 선거 전부터 이미 다 얘기가 되고 폭로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자유당의 이런 부정선거 계획, 내무부의 부정투표 지령 이거 다 폭로하면서 부정선거 중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말을 안 듣죠. 들을 거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3월 15일 날 오후에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 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선거 무효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 폭로까지 했고 네. 실제로 당일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시민들이 알았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시위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은 3.15 부정선거 전부터도 이 선거 부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선거 당일에도 여러 곳에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마산이었습니다. 마산의 시민학생 10,000명이 시청 일대에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8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 근데 이걸 감췄어요. 감췄는데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이때 사망한 17살 고등학생이에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죽으니까 사망을 하니까 시신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은폐했던 것인데 이것이 28일 만에 시신이 떠오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특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온 국민이 알게 되고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됩니다. 정말 참혹한 모습으로 네. 28일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김주열 학생의 사망 사건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죠. 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위가 서울로 올라와서 4.19 혁명으로 폭발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12년 장기 집권이 이때 끝나게 됩니다. 자, 해마다 3월 15일 이날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힘들게 지켜진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3월 13일로 갔네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86년 3월 13일은 북한에 납치되었던 배우 최은희 씨 그리고 영화 감독 신상옥 씨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탈출에 성공한 날입니다. 최은희 씨는 이것보다 8년 전이죠. 1978년 1월 14일 날 홍콩에서 실종이 됐어요. 네. 최은희 씨의 전 남편 신상옥 감독이 최 씨의 행방을 찾겠다면서 미국 동남아 등지로 돌아다니다가 7월 14일 홍콩에 도착한 뒤 역시 실종이 됩니다. 이게 참 그때 소문이 무성했지 않습니까? 뭐 사고를 당했다, 뭐 사망했다, 자진 월북했다, 별의별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때. 네. 뭐 그때 당시 최고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뭐 송혜교 씨나 전지현 씨 당 최고의 배우 갑자기 실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이게 납북을 하게 된 걸까요? 나중에 이분들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홍콩의 영화 관계자 왕동일이라는 사람이 최은희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양귀비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여주인공을 맡아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최은희 씨가 교장을 맡고 있었던 학교가 있습니다. 안양영화예술학교라는 데인데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동일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거예요. 자, 최은희 씨가 왕동일의 꾀임에 넘어가서 1월 11일 홍콩으로 날아갔고 1월 14일 영화 관계자들과 저녁 약속을 했는데 그 직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정말 영화처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납치된 최은희 씨는 그럼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네, 그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홍콩에서 소개받은 지인이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하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고 해요. 갔더니 그런 줄만 알고 요트에 탔는데 이 요트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고 해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다급하게 물으니까 돌아온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최 선생, 우리는 지금 장군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경님 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이랬다는 거예요. 최은희 씨는 그렇게 해서 8일 동안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파티하는 줄 알고 들떠 있다 갑자기 배가 턴을 하더니 네. 북한으로 간단 말이죠. 장군님한테 간다고. 와, 이거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8일째 배가 멈추고 내리죠. 내렸을 때 최은희 씨를 마중 나온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직접 나온 거야.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북한의 2인자 김정일이 직접 남포항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해요. 그때 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차 안에서 대기하시죠. 그랬는데 김정일이 직접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최은희 씨가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야.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김정일이 직접 저렇게 마주 나갈 정도면 엄청난 환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김정일은 최은희 씨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했고요. 아주 뭐 극진한 별장에서 극진한 대접을 해줬는데 낮에는 5시간 동안 북한 사상 교육을 받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험도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북한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교육당했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초호화 파티를 즐겼다고 해요. 이런 생활을 무려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5년을 지낸 후에 김정일의 자택에서 파티에 초대가 됐는데 여기에서 뜻밖의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 남편 신상옥이었습니다. 최은희 씨를 찾으러 홍콩에 갔다가 역시나 납치가 된 건데 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같은 해에 납치가 됐으니까 5년 동안 북한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5년 동안 만나질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신상옥 감독이 계속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이 됐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신상옥 감독의 탈출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고 판단된 그 시점, 5년 뒤에야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가움도 잠시일 뿐이고 신상옥 감독은 처음에 최은희 씨를 의심했다고 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최은희 씨가 그걸 알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화 감독이 연기하는 것도 몰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은희 씨도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5년 있었던 동안. 거죠. 네, 이 낯선 북한에 가가지고 가뜩이나 혼자라는 마음이 무서웠을 건데 네. 자기 남편을 지금 만났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왜 북한은 이 두 부부를 납치를 한 걸까요? 네, 이 두 사람의 납치는 김정일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최은희 신상옥 씨가 정말 목숨을 걸고 김정일의 실제 육성을 녹음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납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왜 우리 영화 나 나오는 거 한복 화면이 많고 도시적으로 다 그저 내와 이야기거리가 다 그래서 새 것을 뭐 나가자고 하는 이런 지향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자연아 우리가 그걸 다 타원해가지고 우리 거하고 합쳐가지고 영화를 서방에 제출해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돈을 준다 여기서 하겠다. 예? 그래서 신감독이랑 기대가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다 기본이. 그러니까 북한의 영화 산업을 위해서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이 납치죠. 그러니까 이 녹음이 없었으면은 그때 무성한 소문처럼 괜한 오해를 살 뻔했는데 요 녹음 덕분에 전말이 밝혀진 거네요. 맞습니다. 이 녹음이 없었으면 네. 두 사람이 탈출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네. 탈출을 해도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네. 또 김정일이 영화광이었다고 하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영화로 세계로 진출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영화는 맨 선전선동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의 유명 배우, 유명 감독을 불러다가 납치해다가 자기들의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자 이때부터 최은희, 신상옥 두 분은 돌아오지 않는 밀사, 소금 이런 영화 무려 17편을 찍어요. 이러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이때 함께 만든 소금이라는 영화로 최은희 씨가 1985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의 뜻대로 세계 진출도 해주고 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신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신뢰를 얻고 이제는 영화 촬영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스트리아 빈이었어요. 그래서 1986년에 빈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최은희 씨 인터뷰 한번 보시죠. 자유세계로 왕은 보니까 그때는 맥이 착 빠져가지고 착 싫어졌어.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영사가 연분홍고 장미 로스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내면서 웰컴 투 웨스트 그러더라고. 그걸 이렇게 하니까 아유 어떡해.
아유 그때 난 이 지옥이 끝난 이 거죠. 감정이 지옥. 폭발한 거는 살았구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내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목 놓고 울었어. 네, 이게 탈출할 때 얼마나 힘들고 마음 졸였으면 뒤에 인터뷰하는데 저렇게 우실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유.